이강인, 대한민국 국적의 파리 생제르맹 FC 소속 축구 선수, 포지션은 공격형 미드필더. 2019 U20 월컵에서 대한민국의 준우승을 이끌며 골든볼을 수상했고 대한민국 남자 선수 최초로 FIFA 주관대회 결승전 득점을 기록한 선수이다. 동영상을 보면 아틀레틱 클루브의 어린이 팬이 손수 그린 태극기에 내 꿈 너의 셔츠라 써서 이강인에게 셔츠를 달라고 요청했는데 이강인은 그 아이를 봤음에도 가만히 앉아서 손만 가볍게 흔들었고 팀 동료 페란 토레스가 이강인에게 아이에게 다가가 팬 서비스를 할 것을 권했음에도 앉아서 헤드셋을 끼고 더 신경을 안 쓰다가 카메라에 찍히고 있느냐 하며 동료들에게 확인한 후 그 소년에게 다가가 사진을 찍어주었다. 이에 이강인이 한글의 태극기까지 익혀 자신의 유니폼을 얻고 싶어하는 아이 팬에게 건성으로 손만 흔들어줬고 페란 토레스의 권유에도 그 팬을 무시하고 있다가 카메라를 의식하고 팬 서비스를 한 게 아니냐며 인성 논란이 생겼다. 다시 말해 카메라가 없을 때는 이강인은 팬을 무시한다는 결론이 나오고 페란 토레스의 말을 통해 당시 팬 서비스를 못할 여건도 아니었음이 확인되므로 이강인에 대한 여론이 급격히 악화되었다. 이러한 논란이 계속되자 이강인이 직접 해명하였다. 일단 그 아이는 이강인이 소속된 발렌시아가 아닌 빌바오의 팬이었고 이강인에게 사인이나 사진 촬영 요청 없이 단지 유니폼만을 요구했다. 또한 구단 차원에서 유니폼은 상업적으로 이용될지 모르니까 되도록이면 주지 말라는 경계 지시가 내려왔는데 그 아이에게 차마 대놓고 너한테 유니폼 주면 돈 받고 팔 것 같아서 못 준다고 말은 못하겠으니 사진 촬영과 사인으로 대체하고 유니폼은 구단 측에 물어본다고 둘러댔다는 것이다. 해명글을 통해 유니폼의 상업적 이용이 우려되므로 요구를 받아도 주지 말라고 구단 차원에서 지시할 정도면 그런 일이 잦다는 것이 짐작되고 유니폼을 안 준 이강인의 행위는 구단 지침에 따른 것이므로 전혀 잘못이 아니다. 물론 유니폼을 요구한 아이와 그 아이의 보호자, 영상을 촬영한 이들이 선수들의 유니폼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팀이란 증거는 없으나 빌바오의 팬이 이강인에게 셔츠를 요구한 것도 이상하고 설령 이강인 대인에게 호감을 가진 팬이라 가정하더라도 그렇다면 사진 촬영과 사인 요청은 왜 없었는지가 설명되지 않는다. 다시 말해 이강인이 그 아이를 의심하면서 경계할 이유는 충분했고 그나마 페란 토레스의 말처럼 다가가도 딱히 위험한 상황은 아니었기에 사진 촬영과 사인을 해준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소브리노와 페란 토레스가 이강인에게 사진이라도 찍어줘 라고 말한 것은 이강인을 진지하게 꾸짖는 것이 아닌 가벼운 농담이었다고 밝혔다.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카메라의 존재 때문에 팬 서비스를 했다는 것이었는데 일단 동영상에서 이강인의 말이 찍히고 있느냐 는 의미는 맞다고 현지인에게 확인되었다. 그러나 유명인이자 프로로서 카메라 의식은 당연한 것이 카메라 존재 여부에 따라 안면을 바꾸란 게 아니라 조금만 잘못 전달되어도 파급력이 크기 때문이다. 당장 고작 이 편집된 동영상 하나가 이강인을 삽시하네 대한민국 최고의 축구 유망주에서 벌써부터 스타병 걸려 팬 무시하는 몹쓸 하룻강아지 또는 카메라 확인해가며 안면 바꾸는 이중 인격자로 만들어버렸다. 이강인이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해명한 후 여론은 다시 급속도로 이강인의 잘못이 없다는 쪽으로 기울어졌다. 또한 이 논란에 대해 최초로 보도했던 이형주 기자가 뒤늦게 제목과 내용을 오해로 종결로 수정함으로써 사실상 논란은 종결되었고 배려 문제의 기자가 네이버 기사의 댓글을 통해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또한 이강인이 논란 이전부터 팬 서비스에 적극적이었다는 증거와 증인이 속속 나왔고 때마침 손흥민이 팬에게 준 유니폼이 중고 매물로 나오는 사건이 발생하자 이강인에 대한 이 논란은 완전히 사그라들어 오해로 인한 단순 해프닝으로 종결됐다. 이 루머는 언론이 만들어낸 가짜 뉴스이다. 20만 1920 시즌 종료 후 맨시티로 이적한 전 동료 페란 토레스의 인터뷰가 이강인을 언급한 내용이 있어 논란을 일으켰다. 요약하자면 마르셀리노 경질을 이강인과 페란 토레스의 탓으로 여기는 선수들이 있다. 그래서 라커론에서 왕따를 당했다 정도. 페란은 이강인은 그런 일이 없길 바란다며 응원해줬다. 1위 구단주 피터 림이 페란 토레스와 이강인 같은 유망주 기용 부족을 수시로 언급하며 마르셀리노 감독을 압박했기 때문인 듯하다. 그러나 페란의 인터뷰와 달리 현지에서는 발렌시아 선수들을 전혀 탓하지 않고 오히려 페란이 조용히 떠나지 않고 논란을 키웠다며 페란에 대한 비판이 크며 이강인도 이에 대해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페란의 말 외에는 발렌시아 고참 선수들이 두 선수를 왕따했다는 증거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그 뒤로 발렌시아, 파레호, 페란, 이강인 측 모두 이에 대한 추가적인 언급이 없어서 명확한 사실관계를 알기는 어렵다. 현재 추측으로는 마르셀리노 감독을 적극 지지하던 파레호가 페란, 이강인 기용 문제로 감독을 내친 피터 림에게 분노했고 그 분노의 방향이 페란과 이강인에게 향한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이후 자유 계약으로 지역 라이벌팀의 파레호를 내친 발렌시아. 사실상 피터 림의 행보를 보면 피터 림과 파레호의 관계는 파탄난 수준이라 봐도 무방하다. 이 역시 자신과 이강인에 대한 대우를 폭로한 페란의 인터뷰 영향을 감안할 수 있을 테지만 그 어느 쪽도 페란의 인터뷰에 대한 언급이 없어서 사실의 영역에 들어서지는 못하고 있다. 이강인에 대해 잘 모르고 발렌시아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하는 라이트한 축구팬들은 페란의 발언에 따라 파레호를 비판하고 있지만 반대로 발렌시아 팬들은 파레호가 팀 내 최고 레전드 수준인데다
페란의 행보가 영 좋지 않았기에 파레오를 비판하는 입장은 거의 없다. 국내 발렌시아 팬들의 규모가 크지 않아 해외 축구를 보는 사람의 대다수는 페란의 인터뷰만 믿고 발렌시아를 인종차별 구단이며 파레오는 주장이 돼서 선수들을 선동하는 등 왕따를 주동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파레오와 이강인은 경기 후 하이파이브도 할 정도로 서먹한 사이가 아니며 이 사진에서 보듯이 이적 후에도 발렌시아 선수들과 나쁘지 않은 관계를 갖고 있다. 자세한 사실을 아는 발렌시아 팬들과 발렌시아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이런 상황을 열심히 설명하지만 아직도 일부 팬들은 이를 사실로 알고 있다. 라이트 팬이 많은 유튜브 커뮤니티에서는 여전히 발렌시아를 이강인 왕따시킨 구단으로 몰아가는 댓글이 여러 있으며 이 때문에 202,223 시즌 발렌시아의 성적이 매우 좋지 않자 업보라며 조롱하는 댓글이 많다. 그리고 상수했듯이 프리킥 상황에서 이강인이 키커 자리를 주려고 하지 않자 다니엘 바스가 공을 빼서 호세 가야에게 공을 준 것 때문에 또다시 왕따설이 올라왔고 가야도 파레오처럼 인스타그램을 테러당했다. 그렇지만 파레오와 달리 가야는 SNS를 통해 이강인과 친한 모습을 상당히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이 한 장면으로 가야가 이강인을 무시한다는 의견이 옳지 않다. 또한 마요르카 이적 이후로도 이러한 선동은 지속됐는데 마요르카 훈련 도중 조바니 곤살레스가 이강인의 공을 뺏는 장난을 친다던가 하는 걸로 왕따를 당하고 있다는 가짜 뉴스가 생겼다. 문제는 그 영상이 쇼츠로 알고리즘을 타 100만이 넘는 조회수를 기록하며 선동당한 이가 많아진 것. 2024년 1월 2일 걸그룹 APRIL 출신의 이나은과 데이트를 하는 모습이 포착되며 열애설이 났다. 최초 보도 기사 그러나 언론 보도가 난 이후 열애설을 부인하며 지인 사이라고 공식적으로 밝힌 상태이다. 1월 5일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두 사람은 연애를 한 것이 맞고 이미 헤어진 상태라고 보도되었다. 이에 이나은의 소속사 측은 두 사람은 지인 사이라며 열애설 때와 같은 입장을 전했다. 즉 열애설은 물론 결별설도 부인을 했다. 이강인은 어린 시절 TV 출연과 유망한 실력으로 축구계에서 꾸준한 관심을 받아왔지만 카타르 월컵에서 뛰어난 활약, 귀여운 외모, PSG로의 이적으로 눈도장을 찍으며 대중들에게 많은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이로 인해 이강인 역시 여느 스타들과 다를 바 없이 이른바 강인맘으로 불리는 악성 팬덤이 생기고 있다. 이들은 이강인에게는 어떠한 비판도 가해돼서는 안 된다는 신성불가침의 영역으로 생각하며 아이돌의 악성 팬덤과 유사한 행보를 보인다. 또한 이들은 이강인이 거친 태클이나 몸싸움을 보이면 멋있다, 시원하다, 기죽지 않아서 좋다라는 칭찬을 하지만 반대로 이강인이 파울을 당하면 상대 선수를 인종차별자로 만들어버린다. 역설적이게도 이강인은 과거 거친 태클로 총 3번 퇴장당한 경력이 있다. 이들은 이강인이 살인 태클을 당하면 퇴장시켜라, 우리 강인이 왜 기죽이냐 등의 반응을 보이지만 막상 이강인이 거친 태클을 하면 시원하다, 이렇게 계속 가자 등등 이강인을 쉴드 치는 사람들도 종종 있다. 이러한 행보로 인해 파리 생제르맹 입단 후에도 이들의 무분별한 화살이 어디로 향할지에 대해 꽤나 우려가 존재했고 예상대로 PSG에서의 시즌 첫 경기 이후 파비안 루이스, 비티냐, 마르코 아센시오를 비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결국 이강인 본인조차 본인의 팬덤에게 사생활을 존중해줄 것을 부탁했다. 이 중에서도 가장 심각했던 건 A매치 카메룬전에서의 만행이었는데 이들은 파울루 벤투가 이강인이 선발로 기용하지 않자 황의조가 부상으로 필드에 쓰러져 있는데도 이강인을 연호해서 각종 커뮤니티에서 큰 비판을 받았다. 이전부터 강인맘들은 아이돌식 팬문화 때문에 축구 팬들에게 비판을 받았는데 실제로 여시에서 활동 중인 강인맘들은 아이돌 팬덤이 소속 아티스트에게 조공하는 것처럼 오그라드는 커피차를 준비했다. 이에 이강인은 커피차 위약금을 사비로 물어줄 테니 보내지 말라고 할 정도로 확실하게 거부 의사를 표명했다. 그러나 강인맘들이 한 번만 받아주면 다시는 보내지 않겠다고 사정사정하는 통에 결국 억지로 커피차를 받게 됐다. 그런데 극단적인 강인맘들이 이강인이 인스타에 커피차 인증샷을 올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오히려 그를 비난했고 이 사실이 뒤늦게 폭로되면서 사건이 세상에 알려졌다. 당연하게도 대부분의 축구 팬들은 강인맘을 비판하고 있는 상황. 앞서 말했듯 애초에 이강인은 위약금까지 내면서라도 받고 싶지 않아 했다. 심지어는 스페인에서도 커피차를 보내려고 했는데 당시에도 이강인이 거절했다고 한다. 즉 몇 년째 거부 의사를 보였는데도 계속 보내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받아뒀더니 갑자기 왜 인스타에 인증샷을 안 올리냐고 욕을 퍼부은 것이다. 결국 축구 팬들에게 엄청난 욕을 먹은 다음 강인맘들 사이에서도 이 사건은 흑역사로 취급해 조용히 묻어버렸다. 추가로 커피차 사장님과의 카톡에서 이강인이 커피차에 사용될 컵을 스티커가 붙지 않은 것으로 해달라고 한 점에서 이강인이 이렇게까지 커피차를 거부한 이유에 대해 아이돌식 팬문화가 싫어서가 아니었을까 추측하고 있다. 아니면 단순히 한 번 요구를 들어주면 계속 더 많은 걸 요구할까봐 선례를 남기기 싫어해서 그럴 수도 있으나 결과적으로 계속 거절하다가 그래도 팬들이라고 마지못해 받아뒀더니 적반하장으로 욕을 퍼부은 이상 이강인이 앞으로 이들의 요구를 들어줄 이유도 가능성도 이제는 완전히 사라졌다고 봐도 무방하다. 이강인의 아버지 이윤성은 충청남도 공주시 출신의 태권도인이며 축구광이자 디에고 마라도나의 광팬이어서 아들이 태어나자마자 축구공을 선물했고
이강인의 축구 유학을 위해 스페인에 먼저 가서 태권도장을 열었다. 이강인이 프로에 데뷔한 후 옛 제자가 쓴 인터넷 글에 따르면 이윤성은 특전사에서 군 생활을 했으며 강약약강을 가장 싫어하는 성품의 소유자라고 한다. 이강인의 멘탈리티는 이런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진 것일 가능성이 크다. 이외에도 개인적으로 조기 축구회에서 김진야의 아버지와 우정을 쌓았다고 한다. 어머니 강성민은 유치원 교사 출신으로 전라남도 강진군에서 태어나 목포시에서 공부하고 서울 소재 대학병원의 천주교 원목실에서 행정일을 하다가 이윤성을 만나 결혼한 후 인천에 자리 잡고 태권도장을 함께 경영했다. 강진군은 운동선수들의 전지훈련지로 인기가 있는 곳인데 인천 유나이티드 FC의 유소년 구단도 이강인이 2학년 때 전지훈련을 왔다. 어머니의 고향 마을에 관해서 수식을 해결했고 이때 어머니는 직접 식사를 준비해 주었다. 할아버지는 6.25 전쟁 참전 유공자로 현재 국립명천호국원에 안치되어 있다. 신가드나 중지에 항상 끼고 다니는 반지 등 물건들에 WSJSK라는 이니셜이 써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아버지, 어머니, 첫째 누나, 둘째 누나, 본인 순으로 이름의 첫 알파벳 이니셜을 따온 것이다. 여기저기 자주 쓰는 걸 보아 가족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다. PSG 입단 기념 75초 인터뷰에서도 쉬는 날 주로 무엇을 하는지에 대한 대답이 가족과 밥 먹기였다. 입담과 예능감이 매우 좋다. 슈퍼러브에 출연했을 때 진행자를 시종일관 압도하는 센스를 보이며 시청자를 감탄케 했는데 긴장 없이 자신감과 여유가 넘친다. 이강인이 초등학교 3학년 때 방송에서 성장판 검사를 했는데 예상 키가 173, 174cm로 결과가 나오자 이강인의 부모 표정이 매우 굳어졌다. 성인이 된 이강인의 키는 173.5cm로 정말 예상치대로 성장했다. 어린 시절 때 박지성과 같이 CF를 찍었던 경험이 있다. 박지성이 선수 시절 포르투갈전에서 넣은 골을 그대로 재현해서 박지성도 놀라는 반응을 보였다. 초등학교 3학년 때 인생의 3가지 목표로 국가대표팀 소속으로 경기 나가기, 더 훌륭한 축구 선수 되기,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꼽았다. 2022년 월드컵 이후 네티즌들은 이제 하나 남았다며 응원을 보내고 있다. 꿈나무 시절에는 드림클럽이 FC 바르셀로나라고 하였고 롤모델은 리오넬 메시와 디에고 마라도나, 박지성이라고 언급하였고 이후 성장하고 난 뒤에는 롤모델이 다비드 실바라고 한다. 파리 생제르맹으로 이적 후 브라질 언론에서 인터뷰를 하였는데 영감을 준 브라질 선수가 있냐는 질문에 사비우라고 대답하였다. 사비우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이강인의 인터뷰 사진을 게재한 뒤 영광이라고 화답했다. 만 16세에 이미 프로 무대에서 첫 데뷔전을 채웠었는데 이는 손흥민, 백승호, 이승우, 서영재 등 유럽에서 경력을 시작한 한국 선수 중에서도 가장 어린 나이에 데뷔를 한 것이다. 다수의 한국 언론과 일본 언론에서 서로 같은 리그에서 뛰고 있고 나이도 같은 이강인과 쿠보 타케우사를 라이벌 구도로 보도하고 있다. 그러나 선수들은 서로를 의식하지 않고 응원하며 잘 지내는 듯. 그리고 2021년 이강인이 RCD 마요르카로 이적하면서 앞서 마요르카에 임대로 합류한 쿠보 타케우사와 함께 같은 구단에서 활약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둘이 인스타그램에서 마파를 하고 있으며 쿠보 역시 이강인을 절친한 친구로 꼽고 응원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독일전 이후 이강인과 대한민국 대표팀을 응원하는 말을 전하기도 했다. 두 사람의 증언에 따르면 유소년 선수 시절의 경기에서 만나면서 서로를 알게 되었고 같은 동갑내기 동양인이라는 점 때문에 친해졌다고 한다. 둘이서 대화할 때는 스페인어로 소통한다. 2018년 스페인 왕립축구연맹에서 병역 문제를 해결해준다며 스페인 국적 취득을 제안했다는 기사가 나왔다. 다만 이강인의 아버지는 스페인 국적을 얻을 생각도 전혀 없고 대한민국 국적 이외의 다른 국적으로 바꿀 뜻이 없다고 했고 이강인 본인도 대한민국 소속으로 성인 국가대표팀 U20 국가대표팀에 소집되며 머무를 생각을 꾸준하게 드러냈다. 결국 2019년 10월 스리랑카와의 월드컵 지역 예선 경기를 뛸므로써 성인 국가대표팀은 대한민국으로 확정이 났다. 2018 아시안게임 김학범호의 뽑히길 기대한 축구 팬들이 많았으나 결국 승선하지 못했다. 김학범 감독에 따르면 아시안게임 데뷔 훈련을 위해 이강인 차출을 구단에 건의했으나 구단이 유소년 정책상 이강인을 보내둘 수 없다는 답변을 했다고 한다. 따라서 감독 눈으로 직접 이강인의 폼을 확인하지 못한 상황에서 간접 비교만으로는 대표팀에 승선시키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다비드 실바의 전 소속 구단이 발렌시아였기 때문에 실바처럼 되기를 바라거나 스타일이 비슷한 후안로만 리켈메가 되기를 바라는 팬이 많다. 월드클래스급으로 성장하길 바라는 한국 팬들의 기대치를 알 수 있다. 이강인을 발굴한 유소년 코치는 충분히 실바처럼 클 수 있다며 이강인을 칭찬했다. 초등학교 4학년이라는 어린 나이부터 가족과 함께 스페인에 정착해 살았기 때문에 스페인어를 모국어 수준으로 잘한다. 오히려 한국어보다 스페인어가 더 편하다고 속으로 생각할 때 스페인어로 생각하며 꿈도 스페인어로 꾼다고 한다. 그만큼 스페인어에 익숙해져서인지 한국어를 말할 때 발음이 어눌한 편이다. 그의 한국어를 자세히 들어보면 하몬, 저가 등으로 발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라리가의 축구 심판인 안토니오 마테우 라오스와 친하다. 이강인을 직접 만나고 온 한 유튜버에 의하면 이강인은 2019년 발렌시아 소속이었을 때 어린 선수의 심리 관리를 위한 방침에 따라
외부 인터뷰는 전부 금지되어 있었다. 이 유튜버도 그 점을 알기에 인터뷰는 안 하고 같이 사진 찍고 사인만 받았다. 괜히 인터뷰 한번 했다가는 각종 황색 언론들의 타깃이 될 것이 뻔하다. 스페인 현지에서는 그의 이름을 깐긴 리 또는 깐진 리로 발음하며 팬들이 부르는 별명은 칸이라고 한다. 이강인의 로마자 철자인 캔진 리를 캔진이 아닌 캔진으로 해석한 탓으로 보인다. 풋볼 매니저 18에서 처음 등장했고 이어서 19에서는 9포텐이라는 매우 높은 포텐을 받고 나왔다. 9포텐은 손흥민과 이청용이 받은 바 있다. 20에서는 8.5포텐으로 한 단계 하락했는데 이는 풋볼 매니저 시리즈 중 20에서 처음 등장한 쿠보 타케우사와 같은 포텐이다. 풋볼 매니저 21, 22, 23에서도 같은 포텐을 유지했으며 어빌은 130으로 20에 125에 비해 크게 올라가지 않았다. 2021 기준으로 속도가 괜찮고 첫 시즌에도 높지 않은 어빌 대비 분배가 좋고 세트피스 능력치도 준수의 바로 핵심 자원으로서도 괜찮다. 풀포텐인 170 언저리가 뜰 경우 유저의 전술에 따라 라리가 피해를 안 가리고 씹어먹으며 발롱도르 도전도 가능하다. 풋볼 매니저 23에서는 3패치 이후 어빌이 134로 상향되었으며 155의 고정 포텐을 보유하게 되었다. 발렌시아 CF 시절 팀 내에서 이강인과 제일 친한 동료들로는 데니스 체리셰프와 카를로스 솔레르, 막시 고메스, 우고 기아몬 등이 있었다. 본인 말에 따르면 친형제 같은 존재들이라고 한다. 인천 유나이티드 유소년 구단 출신이며 인천을 떠난 후에는 인천에 대해 딱히 언급한 적은 없었다. 하지만 종종 인천의 알리그 경기를 관람하는 모습이 포착되거나 관계자와 연락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다. U20 월드컵 참가 당시 인천이 이강인을 초청하려고 했고 이강인도 긍정적으로 반응해 2019년 6월 15일에 인천 축구전 용경기장을 방문할 계획이었으나 대표팀이 결승에 진출하면서 이강인을 초대하는 일정이 무산됐다. 다음 경기로 미룰 것을 검토했으나 이강인의 출국 일정과 맞지 않아서 아쉽게 무산됐는데 이후 6월 30일로 다시 계획이 잡혔다. 이번 초청은 김진야의 아버지가 이강인의 아버지와 같은 조기 축구회에서 뛰는 인연 덕분에 순조롭게 이루어졌다. 2019년 6월 14일 그의 외할머니가 인터뷰에서 밝힌 바론 이강인이 손자 10명 중에서도 막내이며 어렸을 적 별명이 깡돌이였다고 한다. 슛돌이 시절 유상철이 이강인을 보고 볼도 잘 차고 귀여워 죽겠어라고 했더니 그에 대한 대답이 볼이 뭐예요? 오늘 지옥 훈련이랬더니 지옥이 뭐예요? 라고 묻는 모습이 나온다. 싫어하는 음식은 콩이라고 한다. 발렌시아 유스 계약으로 인해 스페인에 처음 방문했을 때 선수 식당에서 식사를 했고 그날의 메뉴가 콩깍지가 안 가진 콩으로 만든 엔살라디아여서 식사 후 펑펑 울었다고 전해진다. 유년 시절 덧니 때문에 치아 교정을 했었는데 치료를 위해 치과에 갔던 당시 의사 선생님한테 덧니만 빼고 교정해달라는 황당한 요구를 하여 이에 국가대표 출신 이청용의 축구 실력이 덧니에서 나온다고 생각한 모양이라고 어머니의 인터뷰에서 직접 일화를 전했다. 2019년 7월 본인이 촬영한 LG V50 휴대폰 광고가 공개되었다. 이강인의 페이크 표정과 택배 드립으로 특유의 매력을 적절히 녹여낸 광고라는 평. 장지연의 깨알 같은 해설도 재미를 더한다. 또한 다른 LG 전자 제품 광고도 찍었다. 우연의 일치인지 사용하는 핸드폰 역시 LG전자에서 출시한 LG V50S 텐타. 2019년 골든보이 상 최종 명단 20인에 이강인이 포함되었다. 무득표로 수상은 못했지만 빅리그에서 주전으로 뛰는 몇 살 위의 후보들 사이에 이강인이 있다는 게 인상적이다. 2020년 골든보이 상 100위에 포함됐다. 80위에는 들지 못했다. 2021년 골든보이 상 60인까지 포함됐으나 40인에는 들지 못했다. 경기장 내에서는 진지하나 평소에는 형들에게 장난도 잘 치고 눈치 없는 막내 역할을 많이 맡고 있는 듯하다. 야구는 LG 트윈스를 응원한다고 밝혔다. K-웨즈의 강백호와 소형준과 친분이 있다. 2021년 3월 인터뷰에서 골 셀러브레이션 하기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큰 목표를 세우기보다 부상 없이 많은 경기에 나서고 경기장 안에서 팀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2021년 3월 발렌시아 지역 학교들을 후원하는 구단의 자선 캠페인 때문에 20만 2021 시즌 27알 레반테전 실착 유니폼을 경매에 올려 팔았는데 2,310유로에 팔렸다. 2위는 792유로 게데스. 2021년 6월 6일 조모상으로 제주도에서 훈련 도중 대한축구협회의 특별 허가를 얻어 급히 빈소에 다녀왔으며 그 다음 날인 6월 7일에는 나라라 슛돌이를 통해 사제의 연을 맺은 유상철이 췌장암 투병 끝에 사망하면서 이틀 연속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냈다. 이로 인해 무척 슬퍼하며 말수가 눈에 띄게 줄었으나 비교적 덤덤하게 생활했다. 유상철 추목을 스페인 운전면허와 대한민국 운전면허를 둘 다 보유하고 있으며 스페인에서는 포르쉐 파나메라를 타고 다니는 것으로 보인다. 이상형은 착하고 예쁘고 자신과 잘 맞는 여자라고 밝혔다. 민초단이며 탕수육은 찍먹보다 부먹을 더 좋아한다. 손이 굉장히 예쁜 섬섬옥수이다. 손흥민과 박지성도 손이 예쁜 것으로 유명하다. 팬 서비스가 대표팀 주장 손흥민과 더불어 굉장히 좋다. 팬들이 사진을 찍거나 사인을 받으러 오면 대부분의 팬들에게 팬 서비스를 해주는데 그런 후황상 하는 말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다. 이걸 보아 팬들을 향한 고마운 마음이 대단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팬들이 편지를 주면은 잘 받지만 선물은 감사하지만 마음만 받는다고 하는데
팬들한테 선물을 안 받기로 한 것은 본인이 결정한 사항이라고 한다. 단 그가 이전에 이런 불문율을 깨고 선물을 받은 적이 한 번 있는데 바로 한 팬이 건네둔 벌치피자와 홈런볼이다. 2021년 7월 KBS 해설위원이 된 조원의 응원 영상이 KBS 스포츠 유튜브 채널에 올라왔다. 간결한 플레이로 조 위원이 해설하기 쉽도록 만들겠다고 약속했으며 다만 너무 심한 비판은 삼가달라고 말했다. 스페인에서 10년 체류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는 평생 헌혈을 하지 못한다. 큰 누나 이정은이 골 때리는 그녀들에 나오는데 축구를 굉장히 잘해 화제가 되었다. 종종 일상 사진을 올리는데 남매 아니랄까봐 굉장히 닮았으며 미인이다. 이정은은 어렸을 때 동생 이강인이 출연 중이던 나라라 슛돌이에 잠깐 찬조 출연해서 동생 이강인과 축구 대결을 벌인 적도 있다. 영상 링크 2022년 6월 22일 수원 KT 위즈파크에서 펼쳐진 KBO 리그 정규 시즌 NC 다이노스와 키우보에즈의 경기에서 경기전 시구를 했다. T스포츠의 후원을 받고 있어서이기도 하지만 T스포츠에서 제작한 달려라 5대장을 함께 촬영하면서 강백호, 소형준과 친분이 생긴 것도 포함됐다. 실제로 시구 전 지도 역시 소형준이 담당했다. 경기 전 훈련 시간에는 아이스크림 차를 통해 선수 안에 아이스크림을 쏘기도 했다. 코로나19를 발렌시아, 시절과 마요르카, 이적 후 2번이나 확진된 사례가 있다. 전라남도 강진문에서는 강진의 손자로 통한다. 2022 FIFA 월드컵 카타르 16강 진출 성공 이후 선수한 전원이 한국 관중들 앞에서 2002 오마주 슬라이딩 세레머니를 할 때 혼자서만 대굴대굴 굴러가는 세레머니를 시전했다. 본인의 주장에 따르면 넘어진 거라고 한다. 월드컵이 끝난 후 슈퍼러브 유튜브에 출연해 앞으로 넘어지면 아플 것 같아 옆으로 넘어진 것이라고 더 자세히 설명했다. 2022 FIFA 월드컵 카타르에 출전했을 때 브라질과 16강전에서 경기 종료 후 네이마르 주니어르와 유니폼 교환을 했다. 그리고 2023년 6월 중순부터 이강인이 파리 생제르맹으로 이적하는 것이 확정되었고 같은 팀으로 동료가 된다는 소식에 이 일화가 다시금 주목을 받고 있는 중이다. 시력이 나쁜 편이라 평소에는 안경을 끼고 다니고 경기 중에는 렌즈를 착용한다. FIFA 시리즈에서는 10부터 등장했다. 초기에는 88이라는 높은 잠재력을 보유했고 20에서는 능력치도 76까지 올랐으나 21, 21을 거치면서 능력치가 많이 깎여나갔다. 하지만 2223 시즌 초 소속팀에서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월드컵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다시 상향되었다. 2022년 월드컵 이후로 점점 더 유명세를 얻으면서 날아라 슛돌이 시절 이강인의 어린 모습이 여러 커뮤니티에서 동영상, 짤방으로 올라가며 화제가 되었다. 2022년 12월 25일 마르카는 트위터 공식 계정에 2022년 월드컵 휴식기 동안 몸값이 상승한 나리가 플레이어 베스트 10위를 추려서 발표했는데 여기에 이강인이 포함되었다. 상승폭으로는 전체 1위다. 2023년 1월 26일 이강인이 마요르카 구단 소셜미디어 계정을 언팔했다는 보도가 스페인 현지의 여러 매체에서 나왔다. 현재 이강인에게 들어온 여러 구단의 이적 오퍼를 마요르카에서 사전에 거절하고 1월 중에는 팀을 떠날 수 없다고 구단 관계자가 언급한 데 대한 반응으로 보인다. 이강인 뿔났다. 마요르카 SNS 언팔 다만 PSG 이적이 어느 정도 확정되면서 다시 마요르카 구단 계정을 팔로우하고 오피셜이 뜨자 작별 인사를 남기면서 앙금을 풀고 깔끔하게 작별했다. 마요르카에서 좋은 활약을 보여주면서 많은 한국 팬들이 이강인을 보기 위해 마요르카 홈구장이나 훈련장을 찾아가고 있다. 흔한 일은 아니라 보니 스페인 매체에서는 이를 기사로 다루기도 했다. 2023년 3월 마르카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팀 내 유니폼 판매량 1위를 기록하고 있다고 한다. 2위는 베다트 무리치, 정신력이 굉장히 강하다는 평을 받는다. 본인의 월드컵 데뷔전이었던 우루과이전에 교체 투입되면서도 친분이 있던 호세 히메네스에게 윙크를 보내는 여유를 보여주거나 본인보다 10살 넘게 많은 이하고 아스파스나 에딘손 카바니가 경기 중 도발적인 제스처를 취해도 웃으면서 가볍게 넘기는 것 등이에 평소 옷을 입을 때 베이지색을 좋아해서 멋부릴 때마다 베이지색 바지를 입는다고 알려져 있었는데 2023년 6월 7일 시즌을 마치고 귀국 공항 패션에서 청색 티셔츠에 베이지색 바지를 입은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팬사에서 한 팬이 핑크색과 베이지색을 좋아하냐고 물었을 때 딱히 상관하지 않는다 라고 대답했다. 파울루 벤투 감독과의 불화설이 떠돌았으나 사실이 아니고 오히려 벤투 감독과는 친한 사이라고 한다. 2022년 9월 카메룬과의 평가전 출전 문제 역시 최태욱 코치가 직접 밝히길 평가전에서 이강인을 투입하려고 했으나 황의조의 부상이라는 갑작스러운 변수가 생겨서 투입이 무산된 것이라고 한다. 축구를 제외하고 좋아하는 스포츠는 배드민턴이라고 한다. 이강인에게 파리 생제르맹 홈구장인 파르크 데 프랑스는 인연이 깊은 장소이다. 바로 슛돌이 스승 유상철 감독이 선수 시절 월드컵 골을 넣었던 경기장이다. 이강인이 파리 생제르맹에 들어가면서 슛돌이 스승인 유상철의 월드컵 첫 골이 터진 축구장을 누비게 됐다. 한국어를 말할 때 약간의 선한 방언이 묻어나온다. 어머니가 호남 출신이기도 하고 유년 시절을 호남본에서 보냈기 때문에 전라도 사투리의 영향을 받았다. 이강인이 파리 생제르맹에 이적하자마자 파리 생제르맹 온라인 스토어 메인으로 장식되었고
유니폼 판매 수량도 1위, 3위를 모두 차지했다. 파리 이적 이후 네이마르가 이강인에게 강인유라는 별명도 지어주는 등 이강인과 긴밀히 친해진 모습을 보였으나 아쉽게도 시즌 시작 직전 8월 16일 네이마르가 사우디 알힐랄로 이적하여 둘이 정식으로 시즌을 치르는 모습은 볼 수가 없었다. 귀여운 인상의 작은 덩치로 인해 소속된 거의 모든 팀에서 형들에게 귀여움받거나 당하는 막내 포지션을 맡고 있는데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은 물론이고 마요르카 시절에도 파리 생제르맹에서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특히 네이마르가 이적하기 전까지 이강인을 잘 챙겨주었으며 네이마르 이적 후에도 이전에 같은 팀에 소속되어 있었던 카를로스 솔레르, 큰 덩치와 덥수룩하게 수염이 난 인상에 맞지 않게 유치한 장난을 좋아하는 골키퍼 잘루이지, 돈나룸마, 팀의 부주장이자 간판인 킬리안 음바페까지 모두 이강인을 동생처럼 대하고 있다. 같은 팀의 비티냐와 헤어스타일, 체격 등이 비슷한 탓에 경기 중에 혼동되는 경우가 잦다. 세계 온라인에서 이강인을 주제로 대규모 이벤트를 개시했다.